4차 산업혁명.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최대화되었던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창의적 미래산업이 현실로 다가온 이때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꿀 최첨단 기술 중 하나로 자율주행차가 주목받고 있다. 미래의 도로교통 기술은 차량과 도로 인프라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융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제반 인프라의 변화도 이끈다. 자율주행차가 달리게 될 도로, 최첨단 기술과 융합, 소통하는 스마트 도로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2017) 서울 모터쇼. 미래를 그리다, 현재를 즐기다란 주제 아래 이번 모터쇼에서는 특별히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미래 자동차들이 대거 선을 보였다.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꿈 같은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번 전시회엔 국내 IT 기업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자동차와 IT의 융합, 미래에 가장 각광받는 분야가 될 거란 전망 속에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계는 물론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까지 가세하며 자율주행차 개발 시장은 종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다. 이동하는 동안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 자동차. 주행 중 음성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목적지로 설정해 자동으로 주행하는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래의 차는 자율주행 중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종의 스마트 기기로 재탄생할 거란 전망이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자동차는 아마 사람과 교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IT 기술하고 접목이 돼서 사람의 건강을 챙긴다든지 사람의 심리 상태를 체크해서 분위기를 바꿔준다든지 아마 이런 역할을 같이 하면서 이동 수단으로서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필연의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모터쇼에선 일반인 관람객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시승해 자율주행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 주변의 일반 도로를 주행하게 될 이번 체험에는 국내 한 대학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공됐다. 이번 행사는 일반인들이 국내의 자율주행 기술을 처음으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차로는 그러면 과속운전이나 신호위반 걸릴 일은 그러면 거의 운전자가 이제 주지 않는 이상은 없다라고 보셔야죠. 네. 신호위반을 판단해서 사람이 가라고 이제 누르지 않는 이상은 신호위반에 걸릴 일은 없고. 오늘 주행에서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되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운행이 되는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을 선보이게 된다. 오늘 주행하게 될 코스는 총 4km의 전시장 주변 일반 도로다. 도로의 신호등을 감지해 정지신호에서는 운행을 멈추거나 스스로 교차로를 인지해 목적지를 향해 좌회전 혹은 우회전한다. 뿐만 아니라 차선에 주정차 중인 차량이 나타나면 이를 감지해 피해가는 회피주행의 기술도 보여준다.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은 차량에 달린 각종 센서에 의지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장비가 워낙 고가라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연구개발 단체들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격을 낮춰 일반인들이 자율주행차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미래 꿈의 자동차로 손꼽히는 이유 중 하나는 교통약자들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이다. 자율주행을 통해서 자율주행 셔틀이라든지 또는 운전하기 힘든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좀
그 교통 서비스,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점은 인간의 오류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효과다. 세계적으로 한 해 평균 120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도로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 약 93% 정도가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약 90% 이상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자율자동차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자율주행 시대.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도래는 우리 삶의 터전인 도시의 모습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도시와 IT 기술이 융합되는 미래형 도시에 자율주행의 기술이 더해지면 공간은 어떻게 달라질까? 네, 현재의 도시 도로 환경은 인간의 오류를 기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속들, 차선이라든지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녹인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이런 인간의 오류를 잡기 위한 규제들은 필요 없어집니다. 자율주행이 활성화되면 일단 공유 차량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현관에서 목적지까지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많은 도로 용지라든지 주차장 용지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들이 녹지나 공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거의 완성 단계에 가깝다. 목적지 도착 후 탑승자가 내리면 차량이 스스로 주차 공간을 찾아가 주차하는 자율주차 기술도 개발 중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 단계는 레벨 4로 탑승자가 운행에 개입하지 않는다. 한 단계 낮은 레벨 3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전방은 주시하되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는 단계다. 자율주행자가 일반에 보급될 양선화 시기는 대략 2020년 정도로 예상된다. 현재 각국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2020년을 목표로 레벨 3 단계의 자율차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꿈의 자동차가 현실로 다가오며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성이다. 상용화에 앞서 우리 도로 실정이나 교통 상황에 맞는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어떠한 안전 성능을 만족해야 되는지 하는 그 성능에 대한 안전 성능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그러한 안전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정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던 전기차가 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승했던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자율주행을 담당하던 차량의 자동 센서가 밝게 빛나던 하늘과 흰색의 대형 트레일러를 구분하지 못해 일어난 참사였다. 구글 역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구글은 지난 6년 동안 자율주행 자동차로 330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며 17건에 달하는 사고를 겪었다. 일련의 사건들로 규제 완화와 동시에 안전성 역시 담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앞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관련 법,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테슬라 자동차의 그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그 주변 환경 인지 기술이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안전 성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그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 기술에 대한 그 연구는 안전 기준, 이러한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자동차가 운전을 맡게 되면서 사고 시 발생하게 될 법적 책임과 보험의 배상 문제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있는 어떤 보험 제도나 법에 대한 어떤 대부분이 운전자, 사람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 차를 탑승한 운전자 아니면 차주에게 이제 그거를 묻게 돼 있고 책임을 묻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동차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은 되고 그로 인한 어떤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사고까지도 그 차를 만든 사람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 아니면 그걸 어떤 뭐 정보의 통신에 문제가 발생한 통신에 대한 것까지도 그쪽으로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들 중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리게 될 도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다가올 변화를 대비해 차량과 운전자, 도로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주행을 도와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다.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과속이나 급정지 같은 추돌 상황을 대비해 사고 위험을 경고해주는 기능들이 포함된다. 미래 자동차가 되면 결국에 차량 내부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환경에서 운전자한테 어떻게 좀 더 쉽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한 이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차의 주행은 인지와 판단, 그리고 제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변 환경 인지를 위해 다양한 센서들이 사용되는데 날씨나 야간 주행, 경사로 등에 따라 한계 조건이 발생한다. 때문에 자율주행을 도와줄 도로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다. 차량의 인식 범위는 불과 200m 정도이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통해서 차량 인식 범위 밖의 정보를 파악해서 차량에 전달해주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을 도울 정밀전자지도 구축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다. 최첨단 장비인 레이저 스캐너와 360도 회전할 수 있는 카메라들, 그리고 위성 항법 장치 등의 장비를 통해 주변 도로의 정보를 수집한다.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동안 장비들은 도로변 건물부터 신호등, 교차로, 이정표는 물론 차선까지 모든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도로의 구분 정도를 나타내는 곡률부터 경사도와 교량의 높이까지 정확한 측정값을 제공한다. 따라서 정밀전자 지도를 통하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차로 단위의 정보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현재 GPS는 약 10에서 크게는 30m까지의 오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 촬영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면은 약 50cm, 좋은 데는 10cm 정도까지의 수준까지도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공간 정보들은 정밀전자 지도로 구축된다. 눈이 많이 쌓여 자율주행 자동차가 차선을 인식할 수 없을 때, 혹은 앞차량 때문에 센서가 오인식을 할 때 정밀전자 지도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현재 내 차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정확한 정보를 그대로 이제 지도로 옮겨서 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곡률이라던가 곡률 곡선이나 높이 값들을 다 정확하게 제공을 해야 이제 사용자가 운전함에 있어서 나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고, 그것은 꼭 다시 연결되는 게 안전한 운전과도 당연히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또 구분 도로를 미리 알려줘 속도를 줄여 밖으로 튕겨나가는 사고를 막거나, 센서에는 평면으로 인식되지만 오르막이나 내리막 도로일 때 감속하거나 가속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자율주행을 돕는다. 이 정밀전자 지도에 교통사고나 장애물, 공사 현장과 같은 실시간 도로 교통 상황, 즉 동적 정보 시스템을 융합해 제공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앞으로의 자율주행은 도로교통 정보, 즉 사고나 장애물과 같은 각종 실시간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로컬 다이나믹 맵이라고 하는 LDM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이를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규격으로
표준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차량이 외국에 수출된다거나 외국의 차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똑같은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통된 도로교통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전한 자율주행을 돕는 또 다른 협력 시스템은 통신기술이다. 도로변에 설치된 기지국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사고, 도로 정체, 기상정보 등을 수집해 무선 통신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에 전달한다. 이때 도로 인프라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수 킬로미터 앞의 도로 상황을 통신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기지국은 이런 도로의 정밀 지도나 혹은 차량이 자신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밀 치기 정보, 그리고 도로상에 발생하는 뭔가 안전 정보, 사고 정보 이런 것들을 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노변에 설치된 인프라, 즉 기지국은 통신을 통해 차량의 도로 상황 정보를 전송한다. 차량 안의 단말기는 기지국에서 전송된 정보를 수집해 주행 중인 차량에 제공한다.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과 차량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신으로 이를 차량 간 통신, 즉 B2B라고 한다. 다음으로 차량과 인프라, 즉 기지국이나 각종 감지기 등과 차량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신을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의 통신, 즉 B2I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통신, 즉 차량 간 통신,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을 통틀어 B2X라고 한다. 현재 웨이브 통신은 차량 간의 대화를, LTE는 대용량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5G는 자율주행 지원에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TE나 5G 셀룰라는 이제 고용량의 커버리지가 넓다는 장점이 가지고 있는데 수키로 앞에 있는 그 차량의 고장 차량이라든지 도로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어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 안전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깨끗하고 잘 정비돼 차량이 원활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중요했다. 하지만 다가올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에는 자율주행차와 협력할 수 있는 똑똑한 도로로 진화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이곳에서는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스마트 도로 시스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자율주행 차량에는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부품들이 장착돼 있다. 센서에 의지해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들 기능을 더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정밀전자 지도와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통신 시스템, 1m 이하 정밀도로 내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 비상시 자동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도로 인프라 쪽에서 예를 들어서 앞쪽에 이제 사고가 났다라든가 아니면은 결빙이 됐다라든가 공사 중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날려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제 모듈들을 통해 가지고 차를 제어해서 보다 안전하게 자율주행차를 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지금 현재의 자율주행차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간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면 도로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늘고 있는데 도로의 위험 상황을 단 몇 초라도 먼저 알 수 있다면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전 세종 간 87.8km 구간은 CITS, 이른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 도로로 위험이나 돌발 상황을 차량에 사전 경고해줘 안전운전을 돕는다. 이 보행자 검지기는 키가 작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CCTV에 감지된 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운행 중인 차량에 보행자 위험 경고를 제공한다. 차량의 속도에 따라 최대 500m 거리까지 사전에 경고를 보낼 수 있는데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악천후나 앞차량 때문에 육안으로 보행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물론이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사전에 경고해준다.
주변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가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불가할 때가 있죠.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통신을 기지국과 차량 간 통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행자가 있다고 경고를 해주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안전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차량과 차량 사이의 통신을 통해 앞쪽 차량에 비상 상황이 생기거나 급제동 차량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차량 추돌 방지 지원을 받아 앞차와 추돌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방금 보신 상황은 전방 차량이 급제동을 했는데요. 차량 간 통신을 통해 그 정보를 제공받아 저희 운전자에게 추돌 경고 서비스를 제공한 상황입니다. 후방에서 긴급 자동차, 예를 들어 앰뷸런스, 소방차 등이 접근할 때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길을 비켜줄 수가 있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서 지원 중인 서비스는 총 15가지로 분류되며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는 총 116개다. 그중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방에서 일어난 사고를 사전 경보해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 전방 시야가 제한되는 보이지 않는 구분길에 고장차가 서 있을 때 사전 경보를 해주는 서비스. 우회전 시 미처 보지 못한 차량과의 충돌을 예측해 경보를 해주는 서비스. 도로 청소나 노후된 도로의 공사 현황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시가지로와 고속도로, 지방도로에서 시범 운행 중이다. 차량과 차량 간 통신,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의 실시간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차량이 단발기가 보급되었을 때 교통사고가 절반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진다면 연간 3.7조 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이 많은 곳을 사전에 파악해 막히는 도로를 피할 수 있어 원활한 교통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적용된다면 센서에 의존해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수 킬로미터 앞의 정보를 미리 전달해 줄 수 있어 자율주행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있어 핵심은 안전이다. 안전하게 달리려면 도로 역시 똑똑해져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제 도로에서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개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기술의 축적이 필요하다. 신기술 개발에 테스트베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미국 텍사스주 텍사스 교통연구소.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환경을 자랑하는 이 연구소는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 카 실용화를 앞두고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 연구가 진행 중이다. Obviously, automated and connected vehicles, ADCV, is a major focus of transportation, both research and deployment today. Our expertise really fits as it relates to the infrastructure side of the transportation system. 대학 부설 연구소인 이곳은 이미 다양한 기술을 설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를 위한 별도의 테스트베드를 조성 중에 있다. TTI has been approached by a lot of the agencies in Texas about how do we safely deploy automated vehicles on streets and highways. And what that's led to is a partnership that's brought together the research community and a lot of the public agencies to create test beds to test that technology. We want to be able to test it in a safe, controlled environment before we take safe and successful research out to the streets and highways.
실제 도로와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를 가진 테스트베드의 구축, 그 안에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적이고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In working with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there's lots of opportunities for those technologies to do better than human drivers. And we believe having test beds like the ones we're developing here at Texas A&M, where we can test that technology and ensure that it's working safely before we take it out on the public roadways and test it with mixed traffic on streets and highways. 국내에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게 될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실험 도시인 K-시티가 건설 중인데 완공 후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연구의 장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자동차 제작사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연구소라든지 이런 기관들도 다 사용할 수 있게 그 시설을 오픈해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약 36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이 실험 도시는 국내 도로교통 환경을 면밀히 반영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실제 환경을 재현하기 위한 도로 및 교통시설, 통신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실험 도시는 크게 자동차 전용 도로, 도심부, 커뮤니티부, 자율주차 시설, 교외 도로의 5개 평가 환경으로 구성된다. 도심부는 신호교차로, 버스 전용 차로 등 도심의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 보행자 중심 환경을 재현한 커뮤니티부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스쿨존 속도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다. 고속이동이 가능한 도로교통 환경을 재현한 자동차 전용 도로는 합류부 도로 가속차로와 첨단 본선 합류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교외 도로는 가로수길 등을 포함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지방 부도로의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 도로상에서 주행하는 것은 그 사고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위험 상황에 대해서 그 반복 재현 시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K-시티는 그 실제 도로 주행 상태를 재현을 해가지고 반복 재현 시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개발에 그 앞당길 수 있는 그 요소가 되겠습니다. 국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의 장으로 활용될 K-시티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을 앞당길 핵심 요소로 기대되고 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전이 된다 하면은 그 관련 기술들이 그 폭넓게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한 자리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 우리 도로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될 날이 다가올 것이다. 미래 교통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삶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 스마트 도로 위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것.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제 생각에 미래교통이란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이다. 교통 부분이 IT와 결합된 지금 현재 가장 선진화된 모델은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각 산업 분야에서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